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오시자마자 제 옷 칭찬을 해주셔서 네. 제가 잠깐 막 발음이 막 샜어요. 네. 좋아서. 브랜드는 모르는데 비싼 옷 스타일 맞지 않아요? 이거 많이 봤는데. 잘 어울린다는 뜻이죠. 아니 비싼 옷 스타일이라고. 명품 스타일. 감사합니다. 네, 멋있으세요. 네. 네,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예, 오늘 대학로 종속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작품 두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두 작품 가져오셨네요. 혹시 예.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작품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니까 많은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어떤 작품 가져올까 하다가 이제 뭔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작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김에 좀 짧게라도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갖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예.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이 말씀드리면 실존했었던 인물의 이야기를 만든 작품이 하나 있고, 실존했던 인물의 어떤 상황을 보고 순전히 작가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두 작품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존했던 인물의 이야기로 만든 작품은 발레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발레 역사상 가장 뛰어난 발레리노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니진스키라는 인물이거든요. 네. 이 니진스키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니진스키라는 작품이 있어서 갖고 왔고요. 또 다른 작품은 이집트 파라오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발음이 좀 어려워요. 하트셉수트라는 작품, 이렇게 두 작품 갖고 왔습니다. 두 작품 다 궁금한데요. 네. 어떤 작품부터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딱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뮤지컬 니진스키가 올해 3번째 공연되는 작품이고, 하트셉수트는 올해 초연되는 작품이니까 예, 우리나라 이런 거 중요하니까 선배 작품부터 니진스키부터 좀 소개해드릴 텐데, 네. 이 니진스키라는 작품은 기획 단계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말씀드릴까요? 네. 네. 여기 제작사가 이제 쇼플레이라는 곳인데, 처음 이 작품을 개발하고 이제 초연 올릴 때 관객 입장에서는 딱 그 SNS 같은데 이제 공지됐을 때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이 제작사에서 해요. 어떤 제안이냐면, 니진스키라는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인물이 두 인물이 또 있거든요. 누구냐면은 이 니진스키가 발레리노였으니까 이 발레리노 니진스키를 한눈에 알아봤었던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발레리스라는 발레단의 단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디아길레프. 이 디아길레프라는 인물을 잘 다뤄야 되고, 네. 그리고 함께 음악 작업을 했었던 천재 작곡가 스트라빈스키, 이렇게 이 두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작사가 뮤지컬 니진스키를 올릴 때 니진스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뮤지컬 디아길레프, 뮤지컬 스트라빈스키 이야기도 계속 꾸준히 제작할 거라고 딱 공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얘기만 딱 들어도 앞으로 만들어질 공연이 니진스키인데, 이걸 봐야 그 다음 디아길레프도 그 다음 작품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 마블 영화처럼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보는 재미가 훨씬 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이 역할이 다른 작품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해지면서 이제 그 호기심이 확 생기게 요렇게 딱 이게 소위 떡밥을 이렇게 던진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좀 노림수가 있었나 싶었는데, 네. 의도했건 안 했건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떡밥이었고 노림수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는 발상을 한 거네요. 예. 그래서 다른 인물들이 주인공인 공연까지 이제 연이어서 만들어졌어요? 예, 이게 이어졌어요. 니진스키를 초연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뮤지컬 디아길레프를 만들고, 다시 또 니진스키라고 또 디아길레프를 하고, 이번 시즌이 니진스키의 3번째 시즌이고, 근데 이제 한 작품 그 스트라빈스키 작곡가 요 얘기는 아직 못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럼 이거 허위 광고 아니에요? 아직은 이제 지금까지는 허위 광고처럼 의심되는데, 좀 재밌는 소식은 올해 하반기에 스트라빈스키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을 한다고 네. 공지는 돼 있는데 네. 대본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긴 할 겁니다. 예.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뮤지컬 니진스키 디아길레프 요 얘기 잠깐 이제 좀 공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재밌는 게 이 디아길레프랑 니진스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작품을 보고 있는 관객들한테 좀 재밌는 포인트는, 뮤지컬 얼마 전에 디아길레프라는 공연이 끝났어요. 이번 시즌 거는. 근데 그 디아길레프라는 공연에서 발레리스 단장을 했었던 디아길레프 이 역할을 맡았던 주인공이 3명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 3명이 이번 시즌에 하고 있는 뮤지컬 니진스키에서 디아길레프라는 역할로 그대로 또 섭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연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전에 디아길레프라는 공연을 봤었던 게 이번 니진스키를 보는데 큰 관람 포인트로
우리는 약간 혜택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게 돼서 이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공연을 이만큼 좋아했었다. 이게 이제 스스로한테 가치가 있게 느껴지게 만드는 일을 해내고 있는 거죠. 이 제작사가. 네. 뭐 제작사도 제작사지만 배우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마블 유니버스처럼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었던 배우들이 다른 맞아요. 작품에 조연으로 네. 출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그렇죠. 같은 인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고 이게 주연에서 조연 들어오면은 약간 개런티 차이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학로 공연은 또 이제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돈은 좀 비슷하게 맞춰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하튼 공연을 좋아하시는 관객분들한테는 반가운 형식의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기에 주연과 조연의 분량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런 건 공연장에서 직접 보면서 느껴야 할까요? 그럼요. 그러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이거는 좀 끈기를 갖고 여러 작품을 골고루 보셔야지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그 장르가 이제 뭐 공연 그리고 뮤지컬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뮤지컬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분류되는데 대학로에서 이렇게 한 3인극 요 정도 진행되는 공연들은 보통 분량이 비슷하게 가니까 보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의 초점, 포커싱이 어디 돼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얘기의 분량은 배우의 분량은 또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공연들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이 기획 단계부터 흥미있게 주목을 받았던 니진스키의 좀 이렇게 또 재밌는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여태까지 가장 유명한 발레리노가 니진스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뮤지컬 배우가 발레리노를 연기하려면 이게 발레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발레리노로 가장 유명했던 니진스키라는 사람의 공연을 한다고 하면 발레에 관심 있던 관객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무대에서 객석에서 봤는데 무대 위에서 내가 니진스키하고 나온 배우가 발레 동작을 못해. 또 몸이 발레리노가 아니야. 이러면 깨지잖아요. 네. 이러면 깨지고 나가서 악평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뮤지컬 니진스키라는 작품에서는 이 니진스키를 연기를 하는 배우는 뮤지컬 배우가 하고 니진스키의 분신 역할을 또 따로 발레리노를 섭외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춤을 추면서 발레를 추기 때문에 공연장에서 보실 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볼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또 오늘 두 작품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노래까지 들으려면 네.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뮤지컬 니진스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줄거리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니진스키는 이제 당시에 최고의 발레리노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니진스키가 공연을 하면서도 너무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는 건 감사하지만 너무 뻔한 발레를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약간 지쳐가고 있을 때쯤이었죠. 이때 그런 니진스키의 천재성을 알아봤던 이 발레리스라는 발레단의 단장 디아길레프가 함께 하자고 니진스키한테 제안을 합니다. 니진스키가 나의 춤을 알아봐줬으니까 나한테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손을 잡고 하죠. 그리고 그 발레리스라는 그 극단에서 펼쳐졌던 공연이 대흥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니진스키가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에는 발레리노로 연기를 하지 않고 안무를 하겠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안무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를 디아길레프가 너 마음대로 해라. 넌 천재니까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봄의 제전이라는 공연을 만들게 되는데 실제로 영상에도 남아있거든요. 그 영상을 무대 위에서 쓰기도 하고 정말 해괴하고 기이하고 이게 발레인가 싶은 이상한 춤들을 막 추면서 해요. 네. 지금 봐도 정말 신기하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상해요. 네, 그런 공연을 만들어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발레를 좋아했던 관객들한테 큰 그 실망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러다가 결국 니진스키가 이 발레단을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떠나서 여기 제가 대본에는 안 써놨는데 떠나서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슬픔에 빠졌던 니진스키가 로몰라라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 결혼한 니진스키를 보고 내가 너한테 그런 기회를 줬는데 나를 배신해? 이러면서 이제 디아길레프가 찾아가서 그를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까지 끌고 가는 이런 파국으로 치닫는 이야기를 다룬 게 뮤지컬 니진스키의 스토리입니다. 예. 줄거리 소개가 끝났는데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알겠습니다. 그 니진스키의 대표적인 넘버인데 아직 그 공연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디에나라는 곡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디에나 니진스키 춤을 추는 나는 있다. 뭐 이런 의미를 담은 곡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여기서 춤출래. 그래, 우리 여기서도 추고 파리에 가서도 추자. 아니, 여기면 돼. 나 파리는 안 가. 아니야,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무대를 만들면 돼. 의상이든 무대든 필요한 건 내가 다. 아니, 아무것도 필요 없어. 발레 슈즈도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나 그냥 춤출 수만 있으면 돼. 처음 발레를 만나던 그날, 차가운 바닥 텅 빈 연습실, 처음 춤을 말하던 입술, 그 기억 발자국, 매일 모습을 바꾸는 무대, 쌓이는 시간, 늘어나는 시선, 내가 가진 것 중 유일한 내 것, 잊고 있던 발자국, 내 기억 속 찍힌 그 발자국 따라 아무것도 없이 춤추던 나를 만나. 난 어디에나 있어,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난 어디에나 있다, 죽음을 모르는 춤처럼. 모든 곳에서 춤추고 깨지 않는 꿈을 꾸네. 모든 곳에서 숨쉬고 기억 속 영원히 살아가. 내 두 손을 묶어놓고 내 두 발을 붙잡는 모든 것, 아무것도 난 필요 없어. 춤추는 나 단 하나면 돼. 난 어디에나 있다,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난 어디에나 있다, 죽음을 모르는 춤처럼. 난 깨지 않는 꿈을 꾸네. 난 어디에나 있다, 영원히 살아가. 뮤지컬 니진스키 가운데 어디에나라는 제목의 넘버, 정원영, 조성윤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생근 님이요. 안 대표님의 니진스키 설명에 너무 보고 싶어집니다 하셨고요. 이수연 님도 니진스키 기대되는 뮤지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기대하시는 분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만한 포인트 두 가지 알려드리면, 네. 제가 이제 대학로 소극장 많이 안 보신 분들은 대극장 좀 보셨으면 방금 노래 불렀던 이 니진스키 이 어디에나 이 정원영 배우 목소리인데, 이분이 현재 알라딘의 지니를 하고 있는 배우고요. 네. 아까 그 발레리노 분신 춤추시는 거기에 빌리 엘리어트라는 공연, 우리나라 1대 빌리에 나왔었던 이지명 배우가 이번에 발레리노로 또 참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재미있게 보시면 되고, 근데 무엇보다 기대를 안 하시고 가서 보시는 게 네, 그래야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아, 저희 두 번째로 소개할 뮤지컬 어떤 작품이에요? 네, 제목이 발음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뮤지컬 하트셉수트. 진행자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트셉수트. 진행자님 근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떨어뜨려 하트셉수트라는 작품입니다. 네. 예,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시간 생각보다 더 없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실존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 인물의 어떤 상황을 보고 제가 작가의 상상만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면 이집트의 파라오 중에 하트셉수트라는 파라오가 있대요. 근데 이 하트셉수트의 무덤을 발굴하던 당시에 옆에서 또 다른 미라가 하나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여성의 미라였던 거예요. 이 여성 미라가 왜 여기에 같이 있었을까? 이걸 보고 작가가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라고 해서 이제 상상을 해내서 만든 작품이 바로 뮤지컬 하트셉수트라는 작품입니다. 네.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작가들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작가들은 좋겠어요. 자기가 상상한 걸 쓸 줄 아니까. 자, 이 이야기 자체도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이런 배경, 그러니까 그 이집트 파라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난 적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저 클레오파트라는 공연을 하나 말고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게다가 이제 20대 이야기는 기록으로 남겨진 게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그 사실 고증 이거보다는 많은 상상력들을 관객들의 상상력들을 실현시켜주고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냈을까 자체가 이 공연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짧게라도 뮤지컬 하트셉슈트의 흥미로운 포인트를 짚어주세요. 발음 들을 때마다 재밌는데 하트셉슈트. 이거 어렵네요, 진짜.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하트셉슈트 이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집트의 파라오인 하트셉슈트. 이제 이 사람이 이 여성이에요. 하트셉수트가. 네. 그래서 여성인데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 전에 어떤 그 왕권을 다 부시고 자기가 이제 왕권을 차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무덤에서 발견된 여성 미라는 작가의 상상력으로 아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대학로에서 보기 힘든 여성 2인극이거든요. 여성들끼리의 2인극인데 그냥 뭐 그 아름다운 로맨스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액션 같은 것도 있고 큰 정치적인 이야기도 다루고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여성 2인극이 많지 않은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게 창작 초연이기 때문에 소위 MR이라고 해서 음악 그 반주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초연 때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라이브 밴드가 같이 연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보는 게 훨씬 현장감이 더 뚜렷하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창작 초연 그러면은 창작 초연은 믿고 거르고 나중에 재정비되면은 재연 때부터 공연 봐야지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는. 근데 요즘에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그래서 창작 초연을 찾아다니시는, 그때의 그 생동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이런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공연 보시면 훨씬 더 이제 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크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끝곡으로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하트셉스토 팀에 좀 죄송한데 음악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겨눈다라는 곡이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이 공연 생각보다 박진감 넘친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겨눈다. 네, 그 곡은 저희가 마지막에 들려드리고요. 그래요? 안 대표님 보내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어제 세모정 가장 좋아하는 코너 들었어요. 인기 투표했어요. 네, 저번 조금 전 코너에서 이거 하시는 거 들었어요. 작가님한테 난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목공소를 사랑하는 청취자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유리님, 저는 라디오 객석일래 목공소가 최애 코너입니다. 안영수 대표님의 작품 소개를 들으면요,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하셨고요. 좋다. 1583님,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안영수 대표님의 어떤 공연 볼까 하는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다. 스포 할 듯 말 듯 이 간질만 나는 공연 설명 너무 재밌습니다 하셨고요. 5944님, 저는 목공소 코너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5944. 네, 소개되는 공연 꼭 챙겨서 보고 있는데요. 설명을 듣고 공연에 보면 몰입이 잘 돼서 정말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5944 번호도 너무 좋네요. 네.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다. 김현경님, 세모정 모든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재미있어서 마음속에 1등 코너는 목공소입니다. 안영수 대표님 짱,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현경님 성함 기억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영수 대표님이 들려주시는 공연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과 아이스크림 케이크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하트셉슈트 가운데 겨눈다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느려지는 장면, 다급해진 숨결, 겹쳐지는 손짓, 겨눈다
날카로운 칼끝을 펴둔다 날 지키는